자, 그래서 해외 순방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어젯밤에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네. 중국 순방 기간 동안에 함께 했던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상호 기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기자님은 순방 비용을 기자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니까 네. 조그만 유튜브 예. 매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돈 내고 다녀오는 거죠. 아, 그래서 네. 돈 많이 들 때는 안 가시더라고. 보니까 이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안 가더라고. 현실적인 건 이게 어. 취재 비용이 엠바고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 못 아, 드리는데 네. 지난번 미국 같은 경우는 중형차 한 대 값. 이번에 3박 4일이죠. 중국 네. 소형차 한 대 값입니다. 그래서 순방 다녀오면 살이 쪄요. 왜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어야 돼요. 내 돈이니까. 아. 그렇게를 먹어야 돼요. 아, 네. 그거라도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2kg가 쪄서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체류 비용 내가 다 낸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장거리는 안 가시더라고. 네. 그런 건 내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신청을 합니다. 아, 신청을 해야 근데 되는 이 거예요. 가까운 단거리는 조금 이제 만만하니까 신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 중국 같은 경우 2대1의 경쟁률을 아, 뚫고 경쟁이 있어요? 추첨합니다. 아, 추첨을 해요. 왜냐하면 공군 1호기 자리가 아. 기자들이 앉을 수 있는 게 한 50, 60석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민항기 타고 가야 되는데 아. 그렇게 되면 좀 이동이 좀 불편하니까. 아. 그래서 윤석열이 MBC하고 다 빼버려가지고 예. 민항기 타고 따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좀 돈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적고 그렇죠. 먼 곳 이런 데는 정확하게 어. 보셨습니다. 조만간 이제 일본 또 그 잡혀 있어요. 다음 주잖아요. 네, 예. 네. 아 그거 엠바고인데. 뭔 엠바고야 이게? 아니 날짜는 엠바고일 거예요. 아니 그 다음 주 네, 그냥. 네. 네. 그거 이제 마이니치 등이 뭐 보도에 그냥 있으니까. 다음 예. 주. 그것도 신청했습니다. 아 되셨습니까?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네요. 네. 아직 모르네요. 살 더치시겠네요. 가까운데 가시는 위주로. 가까운데. 가까운데. 경주 이번에 경주가 경주 다녀왔습니다. 경주에서는 거의 안 먹었어요. 내 돈이 아니니까. 아, 그건 이제 체류비가 없으니까. 네, 네. 네. 아, 대통령실에서 좀 얄미워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순방 비용을 나라에서 내주는 줄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몰랐대. 언론사나 기자가 되는지 몰랐대. 아, 예. 네네네. 그래서 그걸 딱 이제 받아 보시고 이렇게 비싸? 어. 그러면서 여기 다 부자 언론사만 오셨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불쌍해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이를테면 이제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프레스센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결혼식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호텔 그랜드 볼룸이 되게 비싸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한 1, 2억 하거든요. 하루 대관료가. 근데 그거를 빌리면은 그거를 여태까지는 정부 50, 기자단 50해서 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양자가 서로 필요하니까. 네. 근데 올해부터는 지난해 말부터는 정부가 70, 기자단이 30. 와. 그래서 약 전체 비용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 절감이 됐다. 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정보. 네, 소소한 이야기 잠깐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중국 순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순방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예, 열었는데 맞아요. 이거는 즉흥적으로 연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일정이 있던 건가요? 즉흥적인 줄 알고 좀 감동을 했는데요. 사실 전부터 사전에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자님은 모르셨고. 기자들한테 얘기 안 하고. 아. 왜냐하면 같이 안 간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추첨에도 떨어졌는데 대통령이 밥까지 사면서 간담회를 해? 그럼 배가 너무 아플 것 같다. 사전에는 공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 한국 외교사상 유례가 없는 거죠. 저는 네.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이죠. 생중계를 해버렸잖아 더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나온 내용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실다 많은 걸 얘기하셨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이 어디까지 이거를 투명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안보 외교 쪽은 좀 말씀을 보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절제하실 거다 그랬는데 국민들한테 다 보고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테이블에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예. 침땀을 흘리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그렇지. 하는데 성공하신 거죠. 네. 자 그러면 한 장면 한 장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기자가 매불쇼 찾아주셨으니까 예. 네. 이상호 기자가 맨 마지막에 질문 기회를 잡았죠. 네. 질문을 했는데 답은 조금 허탈하게 나왔습니다. 동네에서 중국까지 가고 질문 하나 했는데 이게 조금 답은 약간 허탈합니다. 소형차 한 대 값입니다. 소형차 한 소형차 대 값에. 예. 함께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무척 고생하셨지만 이번만큼은 특히 우리 영부인의 활약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중국으로 향발하시면서 타심도 하고 팀워크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상호! 지금 저기 KBT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홍보 요원 행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없었어요 그런 거. 이거 김건희 기저 효과입니다. 그렇죠. 이거 김건희 기저 효과 하시고 계신데 그냥 별거 아니라고 축소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네. 왜냐면 왜냐면 김건희가 하도 그런 거에 대한 반사적 기저 효과가 있어서 근데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진짜 아주 뭐 사실관계는 좀 모르지만 자 저만 해도 김건희 트라우마 때문에 순방 여러 차례 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매불쇼와 김혜경 여사를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저 또한 김건희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 한 번도 없는데 민간의 영역에서 굉장히 활약이 많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예. 근데 이거를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영부인의 역할이 너무 컸어요. 네. 그러니까 쭉 이렇게 대통령 얘기만 하는데 저로서는 김혜경 여사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그래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이 끝났는데 일어서서 제가 과감하게 손을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번 중국 뭐 외교 성과는 뭐 우리 저 의원님께서 잘 뭐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일단 국교 이제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했다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방점을 두는 거는 중국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되찾았다는 거. 근데 중국민의 마음을 되찾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펑리위안 네. 그 시 주석 그 3호 저 영부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너무나 이번에 활동을 많이 하시고 특히 한중가요제. 한중가요제 2006년에 그거 몰랐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서 그거 다시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바로 오케이 해버렸어요. 한중가요제. 근데 아시다시피 한한령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체는 있는데 선언이 없지. 그렇지 선언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금지의 실체가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럼 내일부터 허락할게. 그러면 모양이 빠지잖아요. 이상하죠. 없었다고 예. 그랬는데. 네. 근데 일단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발 포인트를 발음 좋으시겠어요. 시발점. 시발점. 왜? 세게 발음을 하세요. 깜짝 놀랐네. 좀 화나셨어요? 아 시발점. 아 이제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 시발 점. 시발점. 네. 바로 그 시작점을 딱 찍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보세요. 당장 이제 제가 의문을 했지만 대통령이 현답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전임 대통령 부부처럼 음모적이고 심각하게 하네. 우리는 저마다 한국민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야. 네. 캐주얼하게. 네. 근데 아마 아주 K 저 뷰티 홍보하고 있을 걸 딱 네, 얘기하잖아. 맞습니다. 그 와중에 또 네. 영부인의 활동을 네. 은근히 또 이렇게 국민한테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답변하신다. 아니 그 화제가 많이 되긴 했어요. 근데 매불쇼가 안 다룰 뿐이지. 거기서 뭐 김혜경 맞아요. 여사의 발언도 굉장히 그 위트 있는 발언 뭐 그럼요. 1일 1팩. 1일 1팩도 이거, 하고 네. 뭐 나 오징어 된다. 뭐 그런 화제 근데 많이 그게 됐어. 실제로 우리는 이제 그 정상 간의 어떤 대화라든가 뭐 MOU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이번에 감성 외교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공 외교적 측면에서는 여사의 이런 활동이 대단히 기저에 많이 유포가 되고 있고 네. 실제로 어제 그 K뷰티 그제 K뷰티 같은 경우도 거기에 웬만한 그 지금 뭐 저 매불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뭐야? 아니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가 한번 들어볼까? 아니 뭐야? 아니 뭔데 누구 뭐 쥐양 얘기하는 거야? 아니, 누구야? 대단히 중요한 시발점이 어. 거기도 있었어. 뭐냐면
그 유커들 있잖아요. 예. 그 중국 유튜버들 예. 구독자가 1억이야. 녹제 1억이야? 네. 그리고 뭐 동접이 한 4천 뭐 이렇게 되잖아요. 4천만, 3천만 이렇게까지 되잖아. 동접이 3천만이라고요? 그거 확 할 때는 아 그래요? 그거 몰라요? 최욱 씨또 겸손해지네. 구독자 분발하세요. 300만 되나 여기? 얼마예요? 아 죄송해요. 예. 네. 근데 농담이고 여하튼 그렇게 큰 유튜버들이 계속 그걸 중계를 했어요. 오, 근데 거기에서 다 다니면서 여사가 인터뷰를 해준 거야. 아니 근데 중국이 그 유튜브가 돼요? 아 이거 유튜브 말고 뭐라 그래? 위챗이라고 그러나 뭐 있잖아요. 아 중국 거. 아 중국 거. 그런 활동들 이번에 여사께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걸 네. 좀 조명해드리고 싶어서 네, 맞아요. 제가 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저도 자기 고백 잠깐 한번 해본 거예요. 네. 저도 한 번도 취임한 이후에 김혜경 여사 행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다룬 적이 맞아요, 없어. 그렇습니다. 예. 네. 아주 고맙더라고요, 진짜 여사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관련한 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해의 한국과 중국이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 설정한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한국의 허락도 없이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해 놨어. 그게 이제 2018년에도 설치를 했고 윤석열 정부 때도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 한번 잠깐 좀 보고 갈까요? 네. 설치한 거. 네. 저쪽에다가 표기돼 있는 데 있죠. 저기 설치. 요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놔 가지고 이게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간담회에서 나왔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해 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뭐 이상하게 또 왜곡해서 뭐 서해를 뭐 상납을 했느니 이런 이상한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서해 구조물 문제는 사실은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그 중간쯤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어요. 근데 그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여서 살짝 넘어온 거예요. 그 중국은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기 양식하는 거다. 하여튼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냐라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 그러고 그걸 뭐 관리하는 뭐 시설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 이래가지고 아마 옮기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건 옮기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냥 그어버리자. 그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안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 네.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 윤호개인들이 맨날 뭐 친중이니 쉐시니 막 서해를 갖다 바쳐 했지. 지들은 그냥 똥만 싸놓고 해결도 못한 맞아요. 거 예민한 문제 다 얘기했다는 네, 거 다 아닙니까? 했죠. 뭐 어떡하라는 이게 거야? 진짜 너무 비슷해요. 그 솔로몬의 배 가르는 거하고 너무 저기 아예 그 지혜 그렇죠. 아예 네. 임산부배를 갈라라 그랬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렇게 명확하게 전문가들도 이거 해결 안 된다. 안 된다고 다 그랬어. 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왜 워낙 민감해서 관리만 해야 되고 주시만 해야 되고 그것이 인공섬이나 것도 발전되지 않게 계속 해야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냥 명확하게 딱 해결하고 와버렸어요. 예. 어떡하라는 거야? 더 이상. 아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네. 관리하는 걸 빼고 네.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지금의 가상에선 딱 중간되는 거 꺼서 그냥 또 나누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할 거 다 했다는 그러니까 거야. 뭘 더 이상 뭘 그래서 어떻게 이거 하는 실무진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건데 예. 뭐 더 자세한 얘기를 또 알고 근데 계실 것 같아서요. 실제로 기자들이 이제 이를테면 조중동류의 재래식 매체들 중에서 특히 이제 조중동류의 친구들은 제가 이제 기자단 일행이 돼서 같이 한 3박 4일 다니다 보니까 지네끼리 하는 얘기가 다 들리는 거야. 아. 기가 밝잖아 우리가. 아, 우리 기자님이 어울리진 못하나 보군요. 조금 좀 가까이 안 와요. 제가 물까봐. 하나 둘 이제 저녁에 이제 심야에 한두 시쯤 끝나면 맥주 한잔 하면 와요. 아, 그래서 아유 이렇게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오는데 여하튼 걔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야 네. 누가 이번엔 누가 물어볼래? 자기네끼리 이렇게 작당 같은 걸 합니다. 뭔가 하려고. 예.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조선 비지에서도 이상한 질문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따가 근데 저 준비해놨습니다. 예. 다 물어봐. 실제로 이제 5% 할 때는 다 물어봐요. 근데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얘기했더라고 시주석이랑. 와. 우리가 이런 것도 얘기했을까? 근데 대통령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다 얘기하고 다 들어주고 우리 얘기 다 하면서도 감정 안 상하고 네. 저쪽도 만족스럽게 느끼게 하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서해 구조물건인데 예. 그걸 그냥 다 얘기해서 그러니까 논리가 정확해요. 뭐냐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혐한
뭐 협중 우리가 지금 없애야 우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근거가 없는 협중이 그 진짜 너무 많은데 예. 이런 게 유사한 근거로서 인용될 수 있다. 아, 우리 그렇지.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렇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이게 어려운 일이야, 근데. 어려워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고 그 웃으면서 얘기해. 그렇죠. 실제 그러면 그렇게들 생각하시나 보죠? 그럼 우리 일단 관리 그 시설 뺄게요. 그리고 그 획정합시다. 이제 사실은 이게 획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해 NLL처럼. 예. 그래서 요거를 그럼 어떻게 획정할까 두고 이제 중국 쪽에서는 제가 엠바고인데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가고 싶어해.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좀 맞죠? 뭐 아무래도 뭐 우리는 그냥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갑시다. 근데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그 다양한 논의의 층위가 쉽지는 있더라고요. 근데 않겠죠. 여하튼 그 논의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네. 본격적으로. 그런 게 성과라면 성과다. 그렇습니다. 그럼 윤석열 때는 어떻게 했을까? 하지도 않았지만 네. 어떻게 접근할 것 같아요? 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면 중국 이걸 빼면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자기 군사시설 했다는 거 인정하기 때문에 절대 못해요. 네.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해결이 아니라 맨날 일을 키웠잖아요. 일을 키우죠. 문제를 만들었죠. 근데 이런 해법을 한 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영민한 겁니다. 정말.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안미 그 경중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뭐 우리가 지령에 입각해서 중국이랑도 안보 얘기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상무 장관급 채널을 이제 새로 만들었고 동시에 이제 서해 이런 거 EEZ 같은 거 이제 나름대로 선을 그으려면 네. 군사 협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군사 채널도 이번에 복원이 됐어요. 출발은 재난구호. 그렇죠. 서해 재난구호. 재난구호로. 그래 그건 좋은 방법이에요. 재난구호에서 요거 경계 획정까지 해서 군사 협의가 이제 본격화됩니다. 군사협의 이런 단어 또 함부로 써가지고 또 트럼프 자극하지 마시고 요거 저 발표 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재난구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군사 그 협의도 군사협의 보도문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네. 트럼프한테는 몰래 해라. 우리만 합시다 일단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번엔 저 상임시정부 일정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심지어 홍콩 공호까지 갔어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건 이제 비공개로.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도 일본도 다 해피해. 지금 뭐 이를테면 마이니치나 아사히에서는 미일 간의 관계를 배려한 신중한 외교적 움직임이 돋보인다라고 입장을 냈을 정도로 네. 할 말 다 하고 왔는데 미국이랑 일본은 땡큐라고 좀 하고 그러니까요. 있다니까요. 예. 정신승리라는데 일종의 정신승리인데 중립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렇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다룰 게 많고 지금 두 분도 빨리 가셔야 되고 다음 분도 예. 계속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하신 그 조선비즈 기자의 질문, 이 협중 정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기자가 이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범이 중국인이라 협중 정서가 더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시진핑 주석이랑 나눴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심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맨날 평소에 하던 이야기야. 내가 하던 얘기. 매불쇼 받나 봐. 네.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는 겁니다. 그 와중에 또 자기 아니 진짜야. 진짜 청와대에서 매불쇼 모니터 되게 빡세게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여기 제가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년회에 가서 네. 여사님을 만났을 때 저한테 열심히 매불쇼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진짜요, 제가 대통령이 진짜요? 회의에서 나 농담으로 한 건데. 회의에서 잘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매불쇼를 포함해서 쭉 이게 좀 중요한 거 있잖아요. 저 고발 뉴스 같은 거. 그런 거 딱 썸네일을 가지고 대통령이 회의에서 그래? 내밀면서 회의를 너무 하세요. 반가워하셨어요, 네. 저를. 나 그냥 농담으로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자, 장례 정리하고요. 겸손하게 갑니다. 자, 기자 간담회 영상 함께 보시죠. 우리 국민들이 뭐 서해 구조물이나 오래된 미세먼지 문제, 특히 사실 쿠팡의 그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서 중국인 직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중국에 대한 반감이나 약간의 우려, 불편함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좀 두 분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쿠팡에 그 미국 사람 있으면 이제 미국 무지하게 미워해야 되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아무런 그야말로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죠. 근거 없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도 정리들을 가끔씩 한 번씩 해주세요. 중간적 입장에서 뭐 언론이 입장이 중요하잖아요. 기자님, 기자단 반응 궁금해 나. 실제로 기자단 반응 궁금해. 실제로 제가 이제 7개월 차 저도 들어가는데 네. 기자들이 정말 잼며든다라고 우리가 장난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이렇게 사실 조지고 싶어. 어. 뭔가 문제를 비판하고 싶어. 근데 빈틈이 없어요. 난처하게 하고 싶어. 뭔가 이렇게 좀 잡아서 이렇게 넘어뜨려야 되는데 잡을 데가 없어. 아 진짜로. 되게 그거 진짜 저쪽 그 뭐 저 재래식 일부 매체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난감할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려운 질문이야 사실은. 이게 어려운 질문이라니까. 근데 저 이 질문에 대한 이 답변이 아주 심플하잖아. 생활어잖아 더구나. 생활어야. 어렵지도 않아. 어쩌라고. 그리고 공감이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별로 조질 게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청와대에서 나오는 기사 수가 작아졌어. 조지질 못하니까. 그게 이제 지금 청와대가 약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래요? 기사가 좀 많이 나와야 국민들 간의 소통이 되는데 얘네가 조질 게 없으니까 들 써. 그런 좀 문제가 조금 있다. 쓸데없는 잘하고 있는 걸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잘하는 거는 써주기 싫죠. 잘하는 거는 언론이 이런 속성이 있어. 나 이게 싫다고. 뭐냐면 네. 대통령 청와대가 예를 들어 뭘 잘해 실제로 예. 잘하는 걸 내가 쓰면 내가 뭔가 어용이 된 듯한 그러니까. 느낌을 갖고 있어. 맞잖아요. 제가 맞지? 그게 고민이에요, 고민. 그럼. 어제 그 이제 마지막 행보가 상해 독립 우리 임시정부 청사 갔잖아요. 예. 근데 숨겨진 행보가 또 있었어. 나는 거기서 감동해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면 감동하게 돼 있는데 감동하거나 이렇게 눈물을 참는 게 되게 힘들어. 취재하다 보면. 맞아. 네. 저것도 청와대 또 아첨한다. 그러니까. 뭐 어용 기자다 이 말 듣기 싫거든. 정부종합청사 다 가가지고 진짜 그거 이제 쭉 돌아보면서 야 이거 어디? 그저 상해 임시정부 청사 네. 거기서 이렇게 좁다고. 네. 그나마 약간 넓힌 건데도 아직 좁잖아요. 네, 좁아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달라고 하면서 막 정중하게 어. 그 관리가 아예 붙어 있어 상해시에서 네. 전담하는 네. 막 부탁을 하고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공항 가는 길에 별도 동선이야. 이게 제가 지도 보니까 좀 돌아가더라고. 네. 홍코어 공원 있잖아요. 네.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 네. 던 홍고공원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루신 공원이라고 바뀌었던데 거기를 가신 거야. 생각도 못했어요. 기자들도 전혀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귀국해서 보도 영상을 올렸던 자료를 올렸던데 그게 진정성이 돋보이잖아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돌 안쪽에 뭐라고 새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여기에 저도 가서 찍은 게 있습니다. 네, 상해 주둔 일본군 총사령관이 폭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거 중국 전체 국민 인민이 못한 일을 임시정부의 우리 윤봉길 의사가 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임시정부가 청사도 이제 월세도 이제 구할 수 있고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대통령이 가졌다는 건 정말 진정성이고 저게 이제 뒤늦게 알려지겠죠. 그러니까 비공식이니까 일본을 적극적으로 자극하진 않지만 적어도 중국민들한테는 우리가 같은 투쟁의 역사를 가진 동제적인 그런 나라구나라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해 임시정부 우리 기자님도 가셔가지고 예. 그 밖에 스케치를 좀 하신 영상을 저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단독 공개하는 영상. 예, 단독 공개라고 해갖고 대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뭉클하더라고. 나는 뭉클했어. 영상 짧게 잠깐 보겠습니다. 아주 현대화된 이런 상해 한복판에 굉장히 비싼데. 개발이 중지된 상태로 신천지 유적지가 이름이 신천지.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전체에 임시정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요 입구에 들어가면 옥상까지 3층 건물 지금 보면 협소합니다만 바로 이곳에서 독립의 염원을 피우면서 우리 지사들께서 투쟁하시던 그런 바로 소중한 공간입니다.
저기요. 안에 못 들어가셨구나. 저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우리한테 소중하잖아요. 우리한테 소중하지. 근데 근데 너무 관람객들의 90%가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오. 이제 오후에 대통령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저기 이제 출입 금지가 되겠다 해서 아침 일찍 간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 다 중국 사람들 대부분. 아, 그러니까 대통령 오기 전 한참 전에. 네.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왜 저렇게 많이 여기 오신 안에- 거예요? 안에 오후 늦은 김구- 시각인데 아침 일찍부터 이제 대통령 온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아,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원래는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쉽게 안 해요. 왜냐하면 아. 시진핑 때부터 안 좋았으니까. 음.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가이드 효과가 있잖아요. 그 한번 보여드릴 수 있나요? 그 인민일보부터 시작해서 전면에 엄청나게 크게 사진들이 완전히 깔렸는데 이게 과거에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노재헌 주중 대사도 네. 노태우 아들. 네,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면도 많이 할애받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저 전면으로 통사진으로 좀 줬잖아요. 과거 정부 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우하단이나 우상단에 조그맣게 사진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시민들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좋아한다는 말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건 기업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로 정상화의 여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발된 그런 포인트였다. 왜 저러는 거야? 컨셉이 왜 저러는 거야? 저거? 아주 세게 얘기하고 싶어. 이 시작이라는 의미를. 아, 시작을 강하게 알리고 얘기하고 싶어서. 김수정 의원님 안에 저기 지금 김구 아, 아니, 임시정부 밖에서 찍으셨는데. 안에 내부의 네, 모습인데 안 보여. 뭐 어쩌라고요? 야, 요런 거라. 발언이 대통령급이십니다. 네. 아,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좀 방치를 해놓은 거 아닌가 하는. 근데 저기도 어마어마하게 저기는 지금 구건물이잖아요. 바로 건너편에가 이게 신천지라는 큰 쇼핑센터인데요. 네. 그 명동처럼 가장 지금 비싼 지역이에요. 저거를 지키고 하는 것만도 쉽지 않은가 봐요. 네. 그 주변을 그나마- 사서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갈 때마다 합니다. 저도 10년 전에 갔을 때는 다닥다닥 조그만 전방들이 붙어 있는 그냥 상가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칸 우리 보통 이렇게 상가 한 칸을 가지고 옥상 다락방까지 간이 3층이었거든요. 너무 좁았는데 그거를 옆에 부분을 삼성에서 사가지고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저희가 삼성에서 사서 지금은 4칸짜리예요. 근데 한 칸을 2칸으로 좀 확장해 놓은 상태인데 나머지 2칸은 무슨 뭐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한 알겠습니다. 상태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요것만 짧게 좀 할게요. 그 혐중 정서에 기대 가지고 정치하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중국하고 일본 지금 사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 좋죠. 예, 일본이 문제를 만든 거 아니야. 네, 그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그래서 일본의 히토류 등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했다는 거 어제 저희가 네. 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수출 금지가 3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은 무려 6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6조 원. 말 한마디로 그 짓을 왜 하냐는 거야. 근데 그렇죠. 중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복 조치를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예.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일본산 물품이 있는데 예. 이 물품이 중국에 너무 싸게 들어와서 중국 내 산업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상무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중국의 네. 상무부가 일본산 디클로로 신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덤핑 수입품이 국내 산업의 생산 및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 이 얼마나 일본은 멍청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멍청한 짓을 해서 얻을 게 하나라도 있으면 나는 할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자기 권력에 도움은 되죠. 아니, 하나의 지지율에 도움이 가까이 되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라는 것도 일본이 정치에 관심이 착시죠. 없으니까 그거 그것도 착시. 우매한 거잖아요. 네, 착시입니다, 지금. 그렇죠. 우매한 거잖아 그거는. 얼마나 멍청하냐고. 일본 이거 어떡할 겁니까? 언론이 썩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이야 결국 또. 맞습니다. 예. 일본에는 매불쇼가 없습니다. 네, 그 언론의
새로운 언론의 시발점 매불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시발점. 또 받아준다. 야 정말 신뢰성에 문제가 있네. 겸손하게 갑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기자 간담회 때 네. 이 중일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잖아. 음.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또 까다로운 질문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거까지만 짧게 보겠습니다. 어른들도 뭔가 실제 이유가 있어서 다툴 때 옆에 끼어들면은 양쪽으로부터 미움받는 수가 있는데 상황을 잘 보고 정말 우리의 역할이 필요할 때, 그게 또 실효적일 때, 의미 있을 때 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만점짜리다. 아니 그리고 저게 빠진 게 있어요. 저 진짜 아까 그것처럼 기가 막힌 답이에요. 뭐냐면 공자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오른편에 서라고 한 게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런 시진핑이 발언을 오른편에 했죠. 쓰는다는 게 마치 우리를 불러가지고 미국이나 일본하고 대결시켜 준다는 말로 실제로 그런 걸 의미했을 텐데 네. 그냥 공자 말씀은 늘 오른편에 맞아요. 서라고 한다는 것도 기가 막히게 예. 중국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그렇지. 다음 주에 갈 일본에게도 그렇지. 기가 막힌 대답. 네. 굉장히 그 까다로울 거라고 우리가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본을 먼저 가냐, 중국을 먼저 가냐,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도 네, 많이 그래서. 했었는데 그런 우려를 진짜 현실적으로 다 불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저 질문의 이제 배경은 기자가 혹시 그 중일 간의 어느 갈등 편에 쓸 상황에서 뭐 중재의 뭐 부탁이라든가 그런 거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실 요거는 취재하면서 저도 놀란 게 중국이 초청을 해서 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초청 시점이 2주 전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일본을 가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중국이. 근데 일본이 일본에 가기 전에 한국을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2개월 만에 중국 정상이랑 2번이나 만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완전히 그 새해 시작하자마자 그냥 벽두에 국빈으로 초청해가지고 엄청난 네. 장관급 영접 예우부터 시작해서 그 서열 1, 2, 3를 만났잖아요. 동시에.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의전장한테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랬더니 네. 외국에서 와도 1, 2, 3를 한꺼번에 못 만난대요. 더구나 이번에 미래 그 권력까지 총리 같은 만났죠. 경우는 조대로 왔어요 자기가 대통령한테 그런 경우도 없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권력 상위 시장까지 만났죠. 1, 2, 3, 네. 4를. 자 이런 점에 보면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소위 말하는 중재적 외교의 중심으로서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오늘 좀 외신 분석해 본 거 보면 너무나 다 부러워하는 거야 한국을. 그래요.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가디언이 어떤 심장을 가졌으면 시진핑한테 보안 얘기를 꺼낼 수 있느냐 이렇게 찬사를 했습니다. 샤오미. 그때 샤오미 경주 이번 걸 통신보안 연결시키면서 연결시키면서 이번에 이번 대통령께서 걸 셀프 네. 간담회에서 샤오미 얘기를 좀 더 풀로 해주신 게 있는데 네. 샤오미 그 발언을 사전에 조율한 게 아니래요. 그건 통신보안 발언. 대통령이 이 분위기를 딱 보고 그때 결정하는 거야. 근데 너무 살 떨린다. 그래서 이 통신보안 백도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또 지주석도 대단한 사람이 그걸 받아줬잖아요. 유머로 받았잖아. 네. 그게 엄청난 중국민들한테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된 거고 그걸 한 바퀴 더 살린 거야 이번에. 오히려 샤오미 살린 폰으로. 거죠. 셀카로 또 한번 네. 살렸어. 그래서 가디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과연 세계 어떤 외교관인 대통령이 이거를 시진핑 앞에서 보안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셀카 참고로 지금 전체 그 실시간 검색으로 5위인가 6위를 했어요. 셀카 사진이. 중국 내에서 중국 내에서. 중국 네. 내에서 어린애들까지 다 알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중국 통신보안 그런 유머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너무 살이 쪄요. 만약에 거기서 이 샤오미 이거 통신보안 됩니까? 했는데 만약에 시진핑이 뭐라고? 어떻게 할 거야? 그 분위기를 파악한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서워. 이 중국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깔아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근데 예. 그런 1분의 1패가 사실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돼버렸지. 그게 백도어라는 게 미국에서 예, 쓰는 말이에요. 미국을 조롱한 게 돼버렸지 그렇지. 사실은. 여하튼 근데 미국도
좋게 받아들이고 중국도 우리가 말할 기회를 얻었으니까 좋고. 그렇지. 참. 아 잘하는 외교는 거예요. 정말 네. 솔직히 외교는 손색 없어. 천재. 그러니까 흠 잡을 데 없어. 심지어 대만 방송 보셨어요? 이게 중국 가가지고 사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받겠어요 대만에서. 이재명 외교 천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만에서. 대만에서? 네. 대만에서는 왜? 아 대만은 그래도 조금 언짢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잘하니까. 자기 유불리를 떠나서. 아니 하나의 중국 얘기를 하는데 대만이 굳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하나의 중국은 새로운 얘기 아니잖아요. 92년부터 하던 얘기니까. 그래요? 대만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의 중국의 센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알겠습니다. 네. 아, 이 외교 얘기할 때가 요새 제일 재밌어. 그죠? 예, 너무 행복해. 굉장히 신나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이상호 기자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일본 다녀오겠습니다. 네.